안녕하십니까. 60강 ITQ 엑셀 2작업, 3작업 복습 시간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복습하고 있는 과정이 2작업과 3작업에서 이 내용들이죠. 2작업에서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필터 및 서식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3작업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또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되는데 아직 피벗 테이블까지는 진도를 못 나갔고 지금 2작업과 3작업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죠. 복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ITQ 프로그램 제가 보내드린 7월 2일 날 보내드린 출판사라는 엑셀 프로그램을 키시면 진행되었던 과정 그대로 저장을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문제집이라고 해서 문제집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문제집 파일은 여기 진행되어 있는 문제 푼 해결 과정은 없고 문제하고 앞에 제1작업 자료 데이터만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그죠? 이게 문제 화면이고 지금 공부하실 때는 ITQ 출판사 문제라고 보내드린 이 파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야 과정을 익히어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과정에 했었던 제2작업 정답 내용, 서식 및 필터 2작업 정답 내용 아직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거 보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보내드린 문제 파일로 가지고 빈 화면에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복사해 와서 제2작업 셀에다가 지정되어 있는 셀에다가 데이터를 붙여 넣었죠. 자, 붙여 넣은 내용이 자, 제2작업 엑셀 탭이에요. 제2작업 셀이에요. 2작업 시트예요. 자, 여러분 시트는 뭐냐면 이 탭 하나하나를 다 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셀이라는 거는 이 네모칸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죠. 뭐 탭이라고 하셔도 되고 시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시트라고 부를게요. 시트가 원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시트라고 할 건데 자, 제 1작업 문제 보시면 1작업에서 보내드린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제 1작업 데이터 가지고 1작업에서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2작업, 3작업, 앞으로 배우게 될 4작업, 그래프 부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작업에서 데이터를 출력 형태를 보고 예쁘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데이터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1작업 내용을 잘 작성하셔야 되고 1작업 내용이 도형을 이용한 제목 작성, 결체 파일 작성,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작성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1작업 작성에 대해서 지금 복습하기보다는 1작업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과 3작업 복습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2작업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죠. 자, 2작업 시트로 가서 문제를 보시면 조건 먼저 해야겠죠? 1작업 시트에 이만큼의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복사하는 단축키 뭐예요? 그렇죠. 컨트롤 C였죠. 자, 컨트롤 C 하러 가겠습니다. 영역 선택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B열 4행부터 H열 12행 영역이래요. 자, 1작업 시트 눌러서 B열 4행 관리 코드 셀부터 H열 12행 어디예요? 여기 만원 데이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여기 영역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초록색인 화면으로 선택이 다 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면 단축키,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초록색 테두리가 복사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얀색 점점점점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컨트롤 C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컨트롤 C 했더니 그렇죠? 테두리가 하얗게 점점점점 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컨트롤 C에서 복사한 상태면 자, 문제에서 어디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라라고 나와 있나요? 문제에서는 이 영역을 복사하면 제2작업 시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부터? B2 셀부터. 자, B2 셀 확인할까요? 제2작업 시트로 클릭하셔서 오셔가지고 2작업 시트 오셔가지고 여기 위에 B열 이행 여기 셀 선택해야 되죠? 자, B열 이행 셀 선택하신 다음에 B열 이행 셀 선택하신 다음에 자, 지금 열 너비는 C, D, E, F, G, B부터 다 동일하죠? 이 열 너비가 동일한 게 동일해도 되는데 1작업 시트에서는 동일한 열 너비가 아니죠. 이 열 너비까지 복사해 와서 이쁘게 붙이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이 작업 시트로 가서 한번 붙여넣기를 하기 전에 열 너비 먼저 복사해 오는 방법 알려드렸죠. B열, C열, D열 이 열들의 너비를 1작업에서 진행한 너비와 동일하게 붙여넣는 방법. 자, 홈 탭에서 붙여넣기, 바로가기, 여기 단축키 있죠? 여기 작은 목록 단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면 클릭. 그러면 아래에 자, 홈 탭 붙여넣기 아래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면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열 너비 클릭합니다. 열 너비 클릭, 열 너비 클릭. 자, 확인 누르시면 그러면 열 너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되면서 붙여 넣어졌죠. 자, B열과 C열, D열, E열 다 열 너비가 설정이 다르죠? 이 설정은 제1작업 시트에서 한 데이터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데이터 열 너비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상태에서 다시 2작업 시트로 들어오셔가지고 2작업 시트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붙여 넣어진 열 너비에다가 이제 붙여 넣기 단축키 컨트롤 V 해주세요.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 저희가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내용이 컨트롤 V 붙여 넣기 되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 완료를 진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기를 다시 볼까요? 목표값 찾기. 이 부분의 셀들을 병합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병합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열 11셀부터 G열 11셀 병합. 자, 셀 확인하시면 B열 11셀. 여기 셀부터 여기 G열 11셀까지 여기까지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자, 마우스로 B열 11셀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자, 드래그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셀들을 선택했는데 잘 보시면 열 너비가 B열, C열 이 셀들이 이렇게 구분선이 보이시죠? 셀들이 선택한 셀이 한 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셀들이잖아요. 이 여러 가지 셀을 한 칸의 셀로 통합해야겠죠? 통합하는 버튼 어디 있어요? 그렇죠. 홈 탭에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러 가지 셀, 여러 칸을 한 칸으로 병합한 다음에 텍스트가 가운데에 쓰이도록 가운데 맞춤 진행하는 버튼이에요. 자,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셀들이 한 칸이 되었어요. 한 칸의 셀이 되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입력하라 나와 있어요? 이만큼의 내용을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된 셀에다가 입력할게요. 네, 입력했죠? 이만큼 텍스트 입력하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쓰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다 하셨죠? 아직 못하신 분은 영상을 멈춰 가시면서 천천히 확인하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주부터 계속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하는 겁니다. 자, 라임 출판사 구입 가격 전체 평균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문제에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신 거죠. 병합하여 자료 입력, 여기 입력까지 했고 그러면 H11셀에다가 진짜로 이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함수로서 dAverage와 테두리 설정, 가운데 맞춤 진행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H11셀 한번 확인해 볼까요? H11셀 여기 셀이죠? H11셀 여기 있는 셀이에요. 이 빈칸을 선택하신 다음에 함수 입력을 해야겠죠. 함수는 dAverage를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직접 함수 내용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수식 입력하는 창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함수 입력해도 똑같은 내용이 입력되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여기에다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항상 등호로 시작하죠. 등호에다가 dAverage 입력할게요. 자, 함수 등호로 시작해서 함수명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넣어서 이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들어가야 되죠. 자, 첫 번째 인수로는 뭐가 오나요? dAverage 함수로서 dAverage는 조건이 있는 셀에,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평균을 구하는 셀이죠. dAverage 무엇을 구하는 함수인가요? 네, 지금 문제에서는 라임 출판사, 출판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임 출판사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평균?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에요. 그래서 라임 출판사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할 거니까 dAverage 함수로서 쓸 것이고 가장 첫 번째 인수로서 전체적인 영역이 오겠죠. 그래서 B열 이행부터 이렇게 자 B열 이행 관리 코드 셀부터 여기 만원 셀까지 구입 가격 H열 밑에 10횡까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Average 함수에다가 괄호를 열고 데이터베이스 살짝 진하게 표시돼 있죠. 데이터베이스라고 첫 번째 인수로서는 전체적인 영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드래그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체 영역 들어오지요. 자, B열 이행부터 HR 10행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입력이 되었으면 함수의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쉼표 입력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쉼표 입력. 자, 쉼표를 입력하자마자 두 번째 필드 영역이 진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필드 영역은 내가 구해야 되는 열의 번호를 써주거나 또는 셀 주소를 써줘도 된다고 했죠. 똑같은 영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셀 주소를 쓰든 아니면 내가 선택한 데이터의 열 번호를 쓰던 똑같아요. 자, 문제에서는 어떤 평균을 구하나요? 구입 가격의 평균이죠. 자, 구입 가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H열이네요. 자, H열 중에 자, H열은 그러면 H1이라고 와도 돼요. 두 번째 인수로서 지금 여기가 H열이기 때문에 구입 가격이 H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세어보면 관리 코드가 1열, 도서명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이에요. 그렇죠? 7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 번호로 숫자 7이 들어가도 됩니다. 똑같은 영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자, H열 1, H열 1행, H열 2행 이렇게 2행부터 데이터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H열 2행이 들어가도 되고 또는 열 번호로 1, 2, 3, 4, 5, 6, 7. 7이 들어가도 돼요. 숫자 7. 7은 무엇을 의미하냐? 열을 의미합니다. 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긴 세로줄을 말하죠. 지금 구입 가격은 7이라는 열 번호 7번째에 있기 때문에 숫자 7이 H12 대신 H2 대신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열 번호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저는 A7 입력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구입 가격. 어떤 구입 가격을 구해야 되나요?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조건 범위가 들어오는 거죠. 자, 조건이 뭐예요? 라임 출판사입니다. 자, 출판사들 중에 라임만 고르는 거예요. 낮은 산하고 창비는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출판사 라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되겠죠? 출판사 라임이라고 선택하면 세 번째 인수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괄호를 닫도록 할게요. 괄호 닫아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자, 디에버리지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수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엔터 눌러보면 네, 값 10,000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값 10,000원 자동으로 구해졌죠?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했고 자, 문제에서 디에버리지 함수 이용해서 값을 구했으니까 나머지 테두리 가운데 맞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진행한 셀 두 칸, 한 칸, 두 칸 선택한 다음에 위에 가운데 맞춤 있죠? 가운데 맞춤 버튼 클릭할게요.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도 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테두리 버튼에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도록 합니다. 모든 테두리 클릭. 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작은 목록 단추 모든 테두리 클릭. 자,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테두리 생겨 있죠. 바깥 부분도 테두리가 생겨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목표값 찾기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 라임 출판사의 구입 가격의 전체 평균이 지금 10,000원인데 10,000원에서 1,500원이 되려면 특정한 특정한 데이터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찾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도 지난 시간에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자,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목표값 찾기 기억나시죠? 자, 목표값 찾기 하기 위해서 어느 셀을 먼저 선택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10,000원이라는 셀을 자, 전체 평균이라고 해서 디에버리지를 이용해서 구한 이 값을 10,000원이라는 이 값을 1,500원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구하는 것이니까 이 셀을 선택합니다. H열, 자, H열 11셀, 여기 10,000원 셀 선택해 주세요. 10,000원 셀 선택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데이터 탭으로 갑니다. 자, 데이터 탭은 여기 위에 있어요. 데이터 탭. 자, 데이터 탭 클릭하시면 그 옆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상 분석 클릭해 볼까요? 가상 분석 클릭하면 목표값 찾기라는 대화 상자가 바로가기가 나오죠. 자, 가상 분석 눌러서 목표값 찾기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목표값 찾기 클릭. 그러면 여기에 대화 상자가 새로 나오죠? 목표값 찾기의 대화 상자. 수식 셀은
여기에 있는 셀을 바꿀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었어요. 우리가 이 셀을 H11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목표값 찾기를 눌러 주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식셀 입력되었고, 자, 찾는 값 얼마예요? 1,500원이죠? 1,500 입력합니다. 자, 1,500 입력. 자, 그런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얼마예요? 값을 바꿀 셀은 얼마 어디예요? 그렇죠? 값을 바꿀 셀은 해당하는 셀. 자, 문제. 골드피쉬 보이의 구입 가격이 값을 바꿀 셀이에요. 그죠? 이 구입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해당하는 셀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문제 데이터를 보시면 골드피쉬는 여기 있네요. 자, C열 구행에 있습니다. 자, C열 구행. 자, C열 구행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클릭만 해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셀 입력 클릭하도록 할게요. 여기 셀 클릭하시면 자, 클릭. 그러면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가 작아지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여기 칸이 생겼어요. 드래그만 해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가격은 골드피쉬 보이의 구입 가격 셀이니까 9,000원 셀이네요. 9,000원 셀 선택합니다. 선택. 자, 선택하면 자동으로 값이 절대 참조 값으로 들어오죠. 이 앞에 행과 열 앞에 각각 달러 기호를 써서 H행, 구열이 변하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 수식이 들어가요. 자, 수식 입력된 상태가 H 달러, 구행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입력이 잘 되셨으면 아까 보았던 대화 상자, 목표값 대화 상자로 가기 위해서 여기 버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클릭. 그러면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로 돌아왔죠? 자, 여기에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수식 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확인 누르자마자 9,000원이었던 셀이 1,500원으로 변경이 짜라락 되면서 전체 평균도 역시 1,500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라고 상태가 보여져요.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목표값 찾기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고급 필터 과정도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필터. 구입 건수가 3건 이상. 자, 조건이 1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자료. 그래서 조건이 총 2개입니다. 조건이 2개인데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지 1개만 만족해도 괜찮은지 판단하셔야겠죠? 자, 한글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상이면서라고 나오네요. 이상이면서. 그러면 둘 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AND 조건이죠. A and B라고 해서 앞에 있는 A의 조건과 뒤에 있는 B의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이제 수식 작성을 하실 때 AND 조건이면 한 행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죠.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면 A 조건과 B라는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과정이나 조건이 문제이기 때문에 A or B라고 나오면 or는 또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A 또는 B, 그러니까 A 조건 만족하거나 또는 B 조건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그러면 조건을 작성하실 때 한 행이 아니라 다른 행에다가 A 조건을 작성한 후 B 조건 작성해야 되는 거죠. AND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한 행에다가
한꺼번에 작성이 되어야 A 조건과 B 조건을 같이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다 했던 내용이라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 and B 문제에서는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는 이면서라는 A, B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문제를 해결하실 때, 문제 수식을 입력하실 때는 한 행에다 작성을 하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 구입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 구입 건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구입 건수. 그 다음에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자료. 자, 출판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구입 건수하고 출판사를 조건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붙여 넣기 합니다. 자, 컨트롤 C에서 복사 먼저 해야겠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면 옆에 테두리가 하얗게 점점점점 생긴다. 말씀드렸어요. 복사한 상태 확인하시고 자, 어디다가 조건을 붙여 넣나요? 조건의 위치는 B열 14셀부터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B열 14행 한번 찾아볼까요? B열 14행 마주치는 곳이 여기 셀이네요. 자, 여기 셀 클릭한 다음에 복사한 셀을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B열 14행 클릭, B열 14행 선택한 다음 자, 컨트롤 V 누릅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누르면 위에 있는 열너비에 맞추어서 예쁘게 붙여넣기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수식 입력을 해야겠죠? 조건에서 3건 이상이면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상이다, 수식 이렇게 쓰죠? 뭐보다? 3보다. 자, 크거나 같다, 3보다 이 수식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수식 여기에다가 수식 3보다 크거나 같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구입 건수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상이면서 A and B, AND 조건이기 때문에 한 행이에요? 다른 행이에요? 한 행이죠. AND 조건은 한 행위에서 작성을 해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뭐라고 써야 되나요? 아닌 자료다. A가 아니다. 창비가 아니다. 라고 써야 되니까 수식은 이렇게 입력이 되죠. 창비. 그래서 수식은 앞에 있는 요 데이터, 이 수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작성해 보면 아니다, 창비 이렇게 조건이 작성돼야겠죠? 자, 한 행에 15라는 행에다가 조건 두 개가 다 입력된 이유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에 쓰인 것이고 각각 V 건수가 3건 이상이다. 출판사는 창비가 아니다. 창비가 아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조건까지 입력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사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B열 18셀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겠죠. 이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여기 B열 18셀부터 이제 추출을 해낼 거예요.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고급 필터라는 엑셀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기능 이용하려면 맨 먼저 복사 위치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B열 18셀 확인합니다. B열 18셀, 자, B열 18셀, 여기 셀이네요. 셀 선택합니다. 클릭. 자, B열 18셀 클릭한 상태에서 B열 18셀 선택한 상태에서 자, 붙여넣기 할 데이터들은 전체적인 데이터예요. 어떤 특정한 데이터만 붙여 넣어라 라고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 뭐 어떤 자료만 뽑아내어라
전체 뭐 어떤 자료만 추출해라 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조건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해당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하라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자,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에 데이터 탭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 클릭하셨나요? 자,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 어디 있어요? 고급 필터? 그렇죠. 고급 필터 여기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 클릭하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 클릭. 자, 그러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여기에서 저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다른 장소가 어디예요? B열 18셀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값으로는 현재 위치에 필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위치에 골라내겠다 이 말인데 이 값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해 줘야겠죠? 이 버튼을 선택해 주면 바로 복사 위치 세 번째 비활성화 처리되어 있던 내용이 활성화 처리가 됩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자, 클릭하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복사 위치까지 다시 활성화 처리가 되었어요. 자, 세 개의 칸을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각각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보다는 엑셀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드래그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입력되는 게 편하죠? 그래서 각각 여기 드래그해서 셀을 선택한다라는 이름의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데이터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범위부터 선택해서 입력할게요. 목록 범위에 첫 번째 셀 드래그한다라는 이 버튼 클릭해서 클릭. 자, 목록 범위는 전체적인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 코드 셀부터 드래그해서 만원 셀까지 드래그해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값은 변하지 않는 절대값으로 입력이 되었죠. 자, B열 이행부터 H열 10행까지 드래그해서 절대값으로 입력이 되면 다시 아까 보았던 대화 상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누르시면 아까 나왔던 고급 필터 대화 상자로 돌아왔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 조건 범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셀 선택하는 버튼 누르도록 합니다. 클릭. 그러면 조건 범위는 어디 있어요? 조건 범위는 여기 있죠. 요 셀들이죠. 이 셀들을 드래그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 역시 절대값, 절대수식으로 들어가 있죠. 행과 열을 앞에 샵 기호를 써서 변하지 않도록 절대수식으로 입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입력을 하신 상태라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아까 대화 상자로 들어가는 버튼 누르도록 합니다. 클릭. 그러면 마지막 복사 위치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고급 필터의 복사 위치 어디라고 했어요? B열 18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셀도 클릭만 해서 입력되도록 여기 셀 선택하는 버튼 누르도록 합니다. 셀 선택 버튼 클릭. 그래서 드래그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셀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이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추출될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뽑은 데이터들이 여기에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고급 필터 복사 위치 클릭하도록 합니다. 문제에서 여기 위치에다가 복사 위치를 정해줬죠? B열 18셀 선택합니다. 선택. 그러면
클릭만 했더니 들어갔어요. 값이 들어갔어요. B열 18셀 들어갔어요. 역시 변하지 않는 값, 절대값으로 달러 기호를 써서 행과 열을 고정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아래에 여기 아래에 이전 대화 상자로 돌아가는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자,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 확인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자, 확인 클릭. 그러면 데이터들이 전체가 다 출력이 됐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깔따기 모양의 조건을 거쳐서 이 필터를 거쳐서 나온 데이터가 여기 4가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구입 건수가 3건 이상인 것. 자, 구입 건수 볼까요? 3보다 다 크죠? 조건 확인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이 또 출판사가 창비가 아닌 것. 자, 출판사 창비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하는 데이터 총 4가지를 추출해 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급 필터 문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터 및 서식을 할 건데 이 내용도 복습을 했던 내용이고 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했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서식 진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한 다음에 제2작업 및 필터 서식 진행한 다음에 여기 3작업 정렬 작업, 정렬 및 부분합 진행을 할 거예요. 정렬 및 부분합은 출력 형태를 보고 완성을 하는 건데요. 출력 형태를 보여드리면 정렬 및 부분 제3작업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정렬 및 부분합 출력하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열이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부분합은 무엇을 기준으로 부분합 그룹을 만들 건지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출력 형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확인해서 부분합 내용도 정렬 및 부분합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2가지 복습할 거니까 진행할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